번째 PDF입니다. 제 PDF 화면 공유되고 있나요? 네. 예, 고맙습니다. 우리가 쓰는 콜앱이라는 것은 파이썬만을 위한 환경이에요. 그런데 보통 웹 컴파일러라는 게 요즘 많이 씁니다. 그러니까 어떤 언어를 배우는데 컴파일러를 다 설치를 해야 되는 불편함이 있으니까 웹 컴파일러라는 걸 많이 써요. 그래서 어떤 언어를 처음 배울 때 초창기에는 웹 컴파일러를 웹 브라우저의 상에서 실행하니까 굉장히 편한 점이 있어요. 그래서 보시면 그렇구나. 지우기 모든 드로잉. 예. 지금 보시면 여기에 있는 것들, 이게 대부분 웹 컴파일러예요. 많이들 쓰는 게 여기 중간에 있는 IDE1이라는 게 있어요. 여러분들 아마 C 배우는 학생들도 있을 텐데 다른 친구들은 요 IDE1.com에 들어가시면 C 컴파일도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이 IDE라는 게 뭐의 약자일까요? IDE 뭐의 약자일까? E는 environment라는 단어예요. E는 Integrated 그렇죠. Integrated Development. 그렇죠. Development Environment. 우리말로 하면 개발 환경. 그렇죠. 통합 개발 환경이라고 합니다. 보통 여러분들 많이 쓰는 비주얼 스튜디오 같은 것들 말하는 거죠. 그래서 id1.com 들어가 보시면 괜찮은 컴파일러들 찾아볼 수 있습니다. 네, 지금부터 조금 더 이제 코딩 프로그래밍 이야기 할 건데 여러분이 작성하는 모든 코드는 기본적으로 순차적으로 실행되겠죠. 예, 순차적으로 실행됩니다. 순차적이란 말은 위에서부터 아래로 순서대로 실행된다는 거죠. 별다른 말 없으면 위에 있는 명령어부터 차례차례 실행이 됩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은 경우가 있죠. 순서를 바꿔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죠? 그때는 제어문이라는 걸 쓰는데 제어문은 조금 뒤에 한번 볼게요. 지난 시간에 봤던 프린트 함수의 콜앱 사이트인데요. 한번 복습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는데 사람마다 좀 차이는 있어요. 어떤 친구는 프로그래밍을 좋아하고 어떤 친구들은 또 프로그래밍을 어려워해서 특히나 어려워하는 친구들은 프로그래밍 언어는 절대 외우는 게 아닙니다. 절대 외우는 게 아니에요. 파이썬이라는 언어도 누군가가 만들었었고 이런 모양으로 이 언어를 만들었을 때는 이유가 다 있어요. 왜 이렇게 만들었는지 그분이 우리한테 직접 설명은 못하지만 그래서 왜 이렇게 해야 되는지를 계속 생각하고요. 이것보다 다른 방법으로 하면 왜 안 되는지 또는 왜 되는지 계속 생각을 하시는 게 중요합니다. 우리 영어를 배울 때 우리가 암기식으로 많이 배워서 언어를 배울 때 암기식으로 많이 배우는 것 같은데 프로그래밍 언어는 절대 암기 과목이 아닙니다. 다시 한번 강조 말씀드리고요. 파이썬에서 샵으로 시작되는 줄은 주석이라고 설명드렸습니다. 주석은 comment, 그냥 도움말이에요. 내가 어떤 문장을 썼을 때 이 문장이 어떤 의미인지를 설명하는 문장이죠. 그래서 지금은 간단한 코드여서 이런 설명이 별 의미 없는 설명이 붙어 있긴 하지만 코드가 길어지면 이 블럭은 무슨 일을 하는 블럭이다. 이 블럭은 또 무슨 일을 하는 블럭이다. 이런 걸 써줄 필요가 있을 때가 있습니다. 그때 주석이라는 걸 쓰면 돼요. 파이썬에서 따옴표로 쌓여진 부분을 뭐라고 하죠? 문자열류. 네, 문자열이라고 하고요. 영어로는 string이라고 합니다. 문자열 자료형이라고 하죠. 자료의 형식을 말하는 겁니다. 문자열을 나타내는 자료형이다. 그냥 1과 같은 숫자는 숫자형이죠. 숫자는 종류가 두 종류가 있어요. 정수형 숫자, 실수형 숫자. 이런 정수형 숫자겠죠. 그래서 print라는 함수인데 얘가 함수인지 아닌지 어떻게 알 수 있어요? 네, 괄호가 있습니다. 어떤 단어가 있고 뒤에 괄호가 오면 꼭 그런 건 아니지만 대부분 함수예요. 우리가 사인 함수를 쓸 때도 사인 괄호 열고 닫고를 쓰죠.
그걸 우리가 사인 함수라고 합니다. 그죠? 사인 45도라고 하면 이 사인은 함수의 이름, 그리고 괄호 안에 있는 것들은 파라미터라고 해요. 이 사인이라는 함수에게 넘겨주는 값, 파라미터라고 합니다. 우리 한국어로는 매개 변수라고 합니다. 매개라는 말은 A와 B를 연결해 준다는 거죠. 그래서 이 45라는 값은 함수를 호출하는 놈과 사인 함수를 연결해 주는 값이에요. 이렇게 45라는 값을 사인 함수에 넘겨주면 얘는 어떤 값을 반환해 주죠. 뭐 이런 식이 보통 사인 함수의 기본적인 기능들이죠. 그래서 프린트라는 함수는 매개 변수를 받으면 그 매개 변수를 화면에 출력해 주는 함수예요. 그런데 그 매개 변수를 넘겨주기 전에 몇 가지 연산을 수행할 수도 있습니다. 매개 변수를 3 더하기 7이라고 넘겨주면 3 더하기 7 더한 10이라는 값을 넘겨주죠. 그리고 매개 변수는 2개 이상이 와도 됩니다. 여러 개가 올 때는 중간에 코마로 구분해 주시면 돼요. 여기까지 지난 시간에 했던 거고요. 따옴표로 엮인 줄을 부분을 문자열이라고 했는데 문자열을 표현하는 방법은 파이썬에서는 크게 3가지입니다. 나중에 자세히 설명하겠지만 작은 따옴표로 한 수도 있고요. 큰 따옴표로 묶을 수도 있고요. 작은 따옴표 3개로 묶을 수도 있고요. 큰 따옴표 3개로 묶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4가지 방법이에요. 문자열을 정의하는 방법이 이렇게 할 수 있다고요. 큰 따옴표 3개 또는 작은 따옴표 3개. 근데 이 3개짜리 따옴표는 여러 줄에 걸쳐서 할 수도 있어요. 보통 많이 안 쓰지만 나중에 주석 설명할 때 다시 하겠습니다. 여기까지가 지난 시간에 했던 겁니다. 그죠? 여러분 저랑 같이 있어요 지금? 네, 가지고 예, 같이 있습니다. 있죠. 예. 그 함수에 대한 설명은 지금 PDF 공유되고 있죠. 네. PDF 요 부분을 보시면 되고요. PDF 요 부분을 보시면 되고요. 근데 파이썬의 함수는 크게는 2종류가 있습니다. 크게 말하면 2종류가 있습니다. 내장 함수와 사용자 정의 함수. 요 중간에 외장, 밖에 저장한다는 외장 함수라는 것도 있는데 그건 나중에 설명드릴게요. 내장 말 그대로 빌트인이죠. 여러분이 파이썬 인터프리터를 쓸 때 자동으로 포함되어 있는 함수가 있어요. 방금 프린트 함수. 내가 별도의 일을 하지 않았는데 바로 쓸 수 있죠. 이런 것들 내장 함수라고 합니다. 그럼 어떤 내장 함수가 있는지만 알면 돼요. 차근차근 조금씩. 그리고 사용자 정의 함수라는 것도 있습니다. 말 그대로 프로그래머 본인이 만들어 쓰는 함수라는 거예요. 이건 나중에 배울 겁니다. 하여튼 종류가 몇 가지 종류의 함수 그룹이 있다. 일단 그 정도만 아시면 됩니다. 지난 시간에 변수에 대한 설명을 조금 했었죠? 했었나? 아니요. 안 했다고? 이제 변수 한번 봅시다. 변수. 변수는 이거 한자어로 쓰니까 이렇게 나오네요. 변수. 변하는 수라는 거죠. 영어로는 variable이라고 합니다. variables. 변수죠. 네. 숫자가 변하나? 1이라는 숫자가 변하진 않잖아. 네. 1이라는 숫자가 변하진 않잖아. 그럼 변수는 뭐죠? 그렇죠. 변수는 어떤 방이에요. 방. 방에 있는 값이 변하는 거예요. 이 값이 1이었다가 11이 됐다가 111이 됐다. 이렇게 값이 변하는 거죠. 그래서 변수라는 것은 어떤 방이에요. 그 방 안에 어떤 값이 들어있겠죠. 변수 이야기를 할 건데 일단 제가 설명하는 방법이 원리를 설명할 때도 있고 일단 이렇게 알아두세요 하고 설명을 드릴 때도 있어요. 그래서 지금은 초창기니까 이렇게 알아두세요라는 설명이 많이 나갑니다. 나중에는 그 원리를 또 설명을 드릴게요. 네. 이렇게 하면 어떻게 되나요? 우리가 익히 알 수 있는 숫자, 요 놈은 정수형 상수예요. 그죠? 변하지 않는 수죠? 네. 요 놈은 변수예요. 대충 변수가 뭐고 상수가 뭔지는 알겠죠? 이렇게 되면 x라는 이름의 방이 이렇게 있는데
이놈이 이름이 x예요. 그 안에 10이라는 값이 담겨요. 라고 설명하는 것은 C 언어에서 설명하는 거고요. 파이썬은 그렇지 않습니다. 변수가 하나 있는데 이놈의 이름이 x예요. 아, 여러분들 지금 제가 화면에 쓰는 글자가 실시간으로 보이나요? 네. 네. 아까처럼 x라는 이런 변수에 10이라는 값이 저장된다라고 설명하는 것은 C 스타일이에요. C 스타일. 근데 파이썬에서는 10이라는 상수값이 어딘가에 있어요. 그리고 x라는 변수가 그놈을 가리키게 돼요. 이걸 우리는 레퍼런스라고 합니다. 리퍼 한다라고 하죠. 이게 정식의 파이썬 설명인데 이렇게 설명하면 초반에는 힘들어합니다. 그래서 이거는 사실 굉장히 중요한 개념인데 일단은 C 언어처럼 설명할게요. x라는 방이 있고 그 안에 10이 저장된다고 설명할게요. 일단은 틀린 설명이에요. 밑에 이 부분을 한번 보죠. 이렇게 하면 A라는 방이 생기고 이 안에 10.5가 들어간다고요. 그렇게 쓸 수 있어요. C 언어를 배우신 친구들은 변수를 선언하고 그 뒤에 쓰고 하는 복잡한 과정이 있는데 파이썬은 인터프리터 언어 그리고 동적 타이핑 언어여서 그냥 쓰면 돼요. 쓰고 싶을 때. 하여튼 요 이야기도 자세히 하겠습니다. 그런데 변수의 네이밍에 몇 가지 조건이 있어요. 우리도 이름에 조건이 있잖아요. 성은 보통 한자나 두자여야 한다. 본인의 라스트 네임이 100자인 사람은 없죠. 몇 가지 네이밍에 제한이 있다고요. 그 첫 번째가 변수의 첫 글자는 숫자를 할 수 없어요. 왜 이런 제약을 뒀을까? x라는 변수가 아니고 10x는 50 이렇게 쓰자고. 이 10x라는 게 변수라고. 이러면 이상하잖아. 10 곱하기 x 같잖아. 좀 헷갈린다고요. 누가? 인터프리터가 헷갈린다고요. 사람도 헷갈리지만. 그래서 첫 글자는 무조건 숫자가 올 수 없고요. 언더바는 올 수 있어요. 그래서 언더바 x 뭐 이렇게는 된다고요. 많이들 써요. 그 몇 가지 제약이 있습니다. 뭐 차차 배우시면서 적응해 가셔도 되고요. 한꺼번에 다 외우셔도 되는데 우리는 적응하는 방법을 택하도록 하겠습니다. 나올 때마다 설명을 드릴게요. 그리고 이름이 길면 이렇게 중간에 언더바를 써서 많이들 써요. 왜냐하면 변수는 한 5줄짜리 코딩을 할 때는 변수를 I, A, X 이렇게 해도 나중에 까먹지 않죠. 근데 코드가 길어지면 이 변수가 무슨 역할의 변수인지 까먹습니다. 그래서 이름을 최대한 자세히 길게 쓰는 게 좋아요. 나중에 보려면 여기서 코드를 한번 보죠. 공유를 해보겠습니다. 네, 변수. 지금 글자 크기는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에게 보이는? 잘 보여요. 나는 뭐든지 잘하니까. 내가 지금 누가 웃었는지 다 기억해 둔다. 누구야? 누구야? 하사님, 저는 입이 없습니다. 알았어. 자, 봅시다. 상수를 먼저 볼게요. 요 놈은 정수형 상수죠. 대충 보시면 아시죠? 요 킴은요? 문자. 예, 네. 172.3은요? 실수. 예, 실수형 변수입니다. 대문자 t로 시작된 true는 요 true나 false는 boolean 타입이라고 해요. bool 타입이라고 합니다. bool. 참 또는 거짓이라는 값만을 가지는 자료형을 boolean 타입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정수형 변수가 가질 수 있는 값의 종류는 몇 개가 될까요? 정수가 몇 개가 있을까? 이 세상에? 무한이 많죠. 무한개죠. 보안님. 네. 예. 무한개지만 어차피 컴퓨터는 64비트 비트가 제한되어 있으니까 무한개는 아니겠죠. 네. 그런데 불리언 타입은 가질 수 있는 값이 몇 개일까요? 불리언 타입은 두 개. 두 개예요. true 또는 false. 그게 불리언 타입이에요. 그리고 왼쪽에 이제 각각의 변수가 해당하는 값을 가지게 되죠. 그리고 밑에 셀에서 해당하는 값들을 출력해 봅니다. 뭐 이렇게 출력되겠죠. 됩니다.
이제 우리 프린트라는 함수를 하나 배웠고요. 타입이라는 함수를 배우려고 합니다. 타입. 타입이라는 함수는 해당하는 변수, 사실은 이 안에 객체가 들어갈 수 있는데 아직 객체 설명을 안 했으니까 해당하는 변수의 자료형을 반환해요. 그러면 요 타입이라는 함수가 실행되고 나면 자료형이 요 자리에 남겠죠. 제가 지금 무슨 말을 하는지 이해되나요? 네? 요 타입이라는 함수가 실행되고 나면 요 자리에 int라는 네. 타입이 남는다고. 그게 찍히는 게 결과가 요 부분이죠. 네. 네. 근데 여기서 질문이 있습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계속 질문하라는 게 여기 지금 함수가 두 개 있죠. print라는 함수와 타입이라는 함수. 네. 어떤 놈이 먼저 시행되어야 되는지 어떻게 알 수 있어요? 프린트를 왜 먼저 실행을 하지 않아요? 가로 순으로 돼 있는 거 아니에요? 타입 안에 있는 놈 먼저 실행하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바깥에 있는 가로 실행돼서 출력되는 거 아니에요? 아, 좋은 아이디어입니다. 아, 우리 괄호라는 게 연산자 우선순위에 뭐 영향을 받죠. 네. 네. 근데 여기서 괄호는 연산자 괄호가 아니고 함수를 나타내는 괄호죠. 하여튼 연산자 우선순위를 말하는 괄호는 아니에요. 프린트라는 함수가 실행되려면 매개 변수 값이 정확히 결정이 되어야 되죠. 네. 그래서 그 놈을 먼저 하는 겁니다. 음, 타입을 먼저 하지 않으면 프린트가 뭘 출력할지를 모르잖아. 그렇죠. 예, 그래서 타입을 먼저 한다고요. 그래서 보시면 int 타입이 있고요. 스트링 타입이 있고요. float 타입. 실수라는 것을 파이썬에서는 float라고 하는군요. 원래 float라는 단어가 무슨 뜻이에요? 실수 아니에요? 아니, 우리가 일상생활에 쓰는 뜨다. 뜨다, 뜨다. floating, 둥 뜨다. 둥둥 뜨다. 좋습니다. 둥둥 뜨다죠. 왜 둥둥 뜨다라는 단어를 실수 타입이라는 놈에 쓸까요? 소수점이 떠서? 맞습니다. 예를 들면 실수를 표현할 때 3.14라고 쓸 수도 있죠. 네. 또는 0.314 곱하기 10이라고 쓸 수도 있죠. 예, 네. 등등 뒤에 네. 있는 지수 요 부분을 고치면 실수가 둥둥 떠다닐 수 있죠. 네. 그래서 플로팅 타입이라고. 음. 요기에 대한 자세한 이야기는 2학년 2학기 때 컴퓨터 시스템 개론 수업에서 저랑 이야기하게 됩니다. 불이란 타입이 있고요. 스트링이란 타입이 있네요. 요 영어식 표현을 잘 기억해 두셔야 돼요. 그 다음 셀 갑니다. 자, 요렇게 하거나 결과는 똑같죠. 네. 그죠? 네. 그러니까 어떤 동일한 일을 하는 코딩 방법은 무한개입니다. 여러 방법이 있어요. 자기 나름의 독창적인 방법을 쓰면 돼요. 지금 여기는 My name is not defined라고 에러 나온 이유는 노트북 환경에서는 위에서부터 아래로 순서대로 실행을 하게 돼 있어요. 이름을 닦았는데. 그런데 제가 이 셀을 실행하지 않았으니까 myNumber라는 네, 좋아요. 변수가 안 보이는 겁니다. 준혜야, 알람 좀 꺼줘. 제가 지금 여러분 상황을 다 녹화를 해서 유튜브에 올려야 되는데 지금 문제가 생긴 집이 어디지? 누구니? 누구니? 안녕? 동생이니? 딸은 아닐 테고. 자, 봅시다. 이 문장을 봅시다. 이 문장을 우리말로 한번 읽어보실래요? 첫 문장부터. A는 10. A에 10을 넣고 그리고 A를 A를 출력한 A를 출력해라. 그 다음에 A는 20이 되어. A에 20. A에 20을 넣고 assign하고 그죠? 그리고 A를 출력. A를 출력해라. 예, 뭐 그렇게 우리말로 계속 읽어버릇하면 좋아요. 어차피 네. 파이썬도 언어고 한국어도 언어니까 언어 간에 번역할 수 있겠죠. 그래서 네. A에 10을 넣고라는 말은 요 equal이라는 사인이 assignment라는 거예요. 할당문이라고요. 네. 그러니까 할당 연산자입니다. 그죠? 할당 연산자. 뭐 다 아시네요. 뭐 얘는 is middle school이라는 변수에 false를 넣고입니다. 그래서 보통 불리언 타입을 넣을 때는
그 변수 앞에 이름을 is라는 말을 많이 써요. 그러니까 중학생이니 yes, no 이런 거죠. 그래서 변수 이름만 잘 만들어도 그 변수의 역할을 유추할 수 있습니다. 이건 뭐 딴 사람이 코드를 보시면 돼요. 자, 봅시다. 여기는요. 읽어보실래요? A에 10을 넣고 10을 A를 출력하고 A의 타입을 출력해라. 예. 여기는요. A에 10.1을 10.1. 넣고 A를 출력하고 A의 타입을 출력해라. 아, 신기하네요. 요 A라는 변수 신기하네요. 아까 변수가 제가 뭐라고 했죠? 방이죠. 그 변수 네. 이름이 A예요. 근데 어떤 때는 10을 넣기도 하고 어떤 때는 10.1을 넣기도 하네요. 네. 여러분 기분이 내키시면 여기에 굉장히 긴 문자열도 넣을 수 있겠죠. 네. 그러면 도대체 이 A라는 변수의 방은 크기가 어따마는 거예요? 64비트 아니에요? 어? 64비트. 그러면 이런 긴 문자열은 못 넣을 거 아니야. 한계가 있지 않을까요? 한계가 인터프리터 구현의 기술적인 한계는 있는데 이론적으로는 한계가 없어요. 참. 그러면 이렇게 무한히 긴 문자를 넣으려고 A라는 방을 무한히 가능한 맥시멈하게 크게 만들었어야 되나? 그러면 아니요. 10을 넣을 때는 아깝잖아, 공간이. 네. 때에 어. 따라 바뀌는 것 같습니다. 때에 따라 바뀌지 않고요. 아, 좋은 생각인데. 여기서 아까 이야기했던 걸 조금 더 설명할게요. 가리킨다. 가리킨다, 리퍼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C에서는 실제 변수가 값을 저장하는 방이에요. C에서는. 근데 파이썬은 그렇지 않다고요. 실제 10이라는 값이 어딘가에 있고 A에 10을 대입하면 A가 10을 가리키게 돼요. 그 다음 문장에서 A에 10.1을 대입하면 10.1이 어딘가 있겠죠? 상수니까. 상수는 어딘가 있어요. 가리키는 화살표를 바꿔주는 겁니다. 그리고 이렇게 긴 어떤 문자열이 있으면 문자열도 상수니까 어딘가 있겠죠? 네. 점을 가리키는 겁니다. 가리키니까 공간이 가리킬 그 화살표 주소만 있으면 되는 거야. 네. 그래서 실제로 파이썬에서는 정확히 말을 하면 A equal 10, A는 10이라는 문장이 A라는 변수에 10을 담는 게 아니고요. A라는 변수가 10을 가리키는 겁니다. 이게 지금은 별 중요하지 않은데 조금 진도 나가면 이 개념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하여튼 뭐 제가 기왕 설명했으니까 또 알고 넘어가도록 합시다. 네. 이제 연산자 몇 가지를 합니다. 연산자. 아까 이 연산자 이름이 뭐라고요? 아, 대입 할당이. 연산자. 예, 대입 연산자. 또는 할당. 대입과 할당을 말하다 보니까 예, 할당 또는 대입 연산자입니다. 어사이먼트 오퍼레이터입니다. 또 더하기는 덧셈 연산자죠. 여기서 또 질문이 있습니다. 요 문장에서 대입문을 먼저 할까, 덧셈을 먼저 할까? 덧셈 하고 대입하는 것 같습니다. 그건 또 왜 그럴까? 덧셈하기 전에 무엇을 대입할지 확실하게 정해지지 않아서일 것 같습니다. 예, 아까 이야기했던 것처럼 그렇게 설명해도 되는데 연산자들끼리는 우선순위가 정해져 있어요. 우리 수학 시간에 배운 것처럼 예를 들면 여러분들 3 빼기 4 더하기 5 하면 1번을 먼저 해요? 2번을 먼저 해요? 1번. 왜? 그냥 1번이 정확해요. 앞에서부터 해야 된다는 규칙이 보통 있어요. 많이 해서. 예, 그건 약속입니다. 그죠? 네. 우리가 저 화성에 가서 2번을 먼저 계산하기로 약속하면 2번을 먼저 해야 되는 거죠. 그건 약속이에요. 이거는 1번을 먼저 해요? 2번을 먼저 해요? 1번 먼저. 1번을 먼저 하죠. 네. 2번을 먼저 하는 학교도 있었나? 그러면 먼저 하는 기준이 뭐예요? 그냥 순서대로.
더하기와 그렇죠. 빼기는 네, 아니요. 우선순위가 같고 예, 더하기와 빼기는 앞에서부터- 우선순위가 같고, 그리고 그럴 경우에 앞에서부터 차례대로 하는 걸로 알고 있어요. 예, 맞습니다. 왼쪽부터 먼저 합니다. 왼쪽부터 먼저 해요. 그리고 이렇게 우선순위가 다른 덧셈이나 어사이먼트 다른 게 있으면 이때는 일단 파이썬에서 어사이먼트 연산자는 우선순위가 정말 낮아요. 거의 꼴찌라고 보시면 돼요. 우선순위가. 그래서 덧셈을 먼저 하는 겁니다. 이 연산자의 우선순위는 나중에 또 자세히 설명을 드릴게요. 우리 아마 지난 시간에 요까지 설명했었죠? 안 했나? 어디요? 그러면 하는 것 같은데.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여러분들이 보시는 파일은 제 노트북 파일이고요. 이 노트북을 여러분 드라이브에 옮기려면 파일 가셔서 Save a Copy in Drive 하시면 돼요. 그러면 본인의 구글 드라이브에 저장이 됩니다. 그렇게 되면 본인이 여기서 수정도 가능해요. 그래서 각자 제가 한 10분 드릴 테니까 프린트문 또는 변수 좀 연습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하다가 안 되는 게 있으면 예, 10분 뒤에 질문을 받을게요. 예, 지금부터 10분 연습하십시오. 우리 이름이 지금 유저라고 돼 있는 친구 이름을 좀 바꿔주세요. 본명으로. 예. 다시 한번 설명드리지만 input 함수는 값을 받아들이는 함수다. 그래서 받아들이는 값을 반환해 준다. 그런데 그렇게 받아들이는 값은 무조건 문자열 타입으로 반환한다. 그래서 본인이 숫자를 입력받고 싶으면 int라는 함수를 통해서 int 값으로 바꿔야 된다. 그 정도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고맙습니다. 그러면 우리 PDF에 50쪽 갑니다. PDF 보이시죠? 예. 네. 지금 이제 연산자라는 걸 볼 겁니다. 연산자. 영어로는 오퍼레이터라고 합니다. 뭐 연산하는 놈이지. 그죠? 연산하는 놈입니다. 좀 볼게요. 연산자가 엄청 많습니다. 우리가 수학 시간에는 덧셈, 뺄셈, 곱셈, 나눗셈. 무슨 연산자를 봤었죠, 우리가? 사칭연산. 무슨 연산? 그러니까 내가 덧셈, 뺄셈, 곱셈, 나눗셈, 사치 연산을 말했잖아. 아, 예, 예. 그 외에 연산자, 아는 연산자 있어요? 없나? 우리 배운 게 없나? 수학 시간에? 그게 다네. 그죠? 그게 다예요. 근데 코딩에서는 괄호도 연산자입니다. 괄호도 연산자고 우선순위가 있어요. 보통 괄호는 연산자의 우선순위를 명확히 할 때 사용합니다. 그렇죠? 명확히 할 때. 헷갈릴 때. 왼쪽 걸 먼저 할지 오른쪽 걸 먼저 할지 헷갈릴 때. 예, 그때 하는 겁니다. 근데 파이썬에서 몇 가지 다른 연산자가 있어요. 나누기. 나누기 하나도 있고 나누기 두 개도 있어요. 나누기 하나는 실수 나눗셈 연산자예요. 실수 나눗셈 연산자는 나눗셈의 결과가 실수라는 겁니다. 슬래시 두 개짜리는 나눗셈의 결과가 정수예요. 그래서 정수 나눗셈 연산자입니다. 그래서 우측을 보시면 10 나누기 3 하면 3.33333이 나와요. 근데 10 나누기 3은 3이 나온다고요. You got it? 네. 네. 영어로 하니까 되네. 당구장 표시는 나머지 연산자예요. 여기 당구장 표시요? 퍼센트 기호. 아, 그럼 5 당구장 2 하면 뭐가 나올까? 1. 1. 네. 나머지가 나온다고요. 나머지 연산자입니다.
아, 곱하기는 제곱이에요. 이거 10 아, 곱하기 2 하면 뭐가 되죠? 100. 예, 그렇게 됩니다. 이렇게 기본적인 연산자예요. 네. 어려운 거 없습니다. 그리고 조금 더 내려가면, 그런데 여기서는 하여튼 모든 게 연산자예요. 아직 여러분들이 if문을 안 배웠지만 요게 if문인데 요 A가 B보다 크면이라는 거죠. 요런 연산자들을 관계 연산자라고 합니다. 제일 위에 것부터 우리말로 한번 읽어볼래요? 연산자를 크면 만약 다음은 작으면 그 다음은 이상이면 그리고 이하이면 그리고 같으면 그리고 같지 않으면 다르면 뭐 그렇게 읽으면 돼요. 위에서부터 읽으면 크면 작으면 크거나 같으면 작거나 같으면 다르면 이런 연산자를 관계 연산자라고 합니다. 값들의 관계를 보는 거니까 영어로는 relational operator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오퍼레이터가 만족하면 true, 만족하지 않으면 false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관계 연산자의 연산의 결과값은 무슨 타입이다? 불 불리언 타입이다. 그렇습니다. 예. 그런데 요 밑에 이 부분을 우리말로 한번 읽어보실래요? A가 B보다 크고 B가 C보다 작을 경우 그때 and 같은 걸 논리 연산자라고 해요. 아까 관계 연산자의 결과 자료형이 뭐라고요? 불 그러니까 논리 연산자는 P 연산자가 불리언 값이에요. 다시요. 논리 연산자는 P 연산자가 불리언 값이라고요. 이해되나요? 연산자, P 연산자 있는데 논리 연산자는 불 값을 연산하는 거예요. 됐나요? 그래서 그런 논리 연산자는 요 세 개가 있습니다. and 연산, or 연산, not 연산. 그냥 영어 읽는 대로 읽으면 돼요. 나중에 예제를 가지고 다시 설명을 드릴게요. 네. 지금 네. 시간이 많지 않아서 실습을 일단 들어가야 될 것 같은데 밑에 몇 개가 돼 있는데 이건 나중에 설명하고 실습을 먼저 합시다. 네. 그래서 링크를 누르고 들어와 주시면 예제로 설명드릴게요. 요거 놈은 앞에 덧셈을 먼저 하죠. 네. 네. 화면 요 놈은 앞에 덧셈을 먼저 하죠. 네. 왜요? 바로 때문에 뭐 괄호 때문입니다. 명확하게 괄호 때문에 먼저 하는 거예요. 요 놈은 앞에 뺄셈을 괄호 때문에 먼저 하는 거죠. 네. 네. 지금 이 두 개의 연산 결과 값은 달라요. 다르죠. 예, 다릅니다. 그죠? 요렇게 하면 정수 나눗셈 3이 나오고요. 요렇게 하면 실수 나눗셈 이렇게 나와요. 여기서 여러분들이 질문을 하셔야 되는데. 저거 저 왜 끝자리가 뭐요? 오, 없어요? 왜 있어요? 그러니까. 근데 여러분들은 어떤 값을 기대하고 있어요? 무한 3.333 무한한 3.33333333333333 이렇게 나오길 바라죠. 예. 근데 우리 컴퓨터는 유한하잖아, 메모리가. 네. 네, 그래서 무한한 숫자를 표현할 수 없어요. 없다. 라는 말은 실수는 컴퓨터 내부에서 어떻게 표현된다? 실수요? 플로팅 넘버는 네. 컴퓨터 내부에서 어떻게 표현된다? 근사값. 근사값으로 표현된다 합니다. 컴퓨터는 대부분의 실수를 정확하게 표현하지 못한다. 따라서 그 때문에 반올림된 겁니다. 어디선가 잘려서. 그래서 여러분들이 10 나누기 3이 3.33333이다라고 이퀄을 비교하면 false가 나오게 돼요. 사실은. 이 자세한 이야기는 어느 과목에서 배운다고요?
2학년 2학기. 예, 컴퓨터 시스템 개론에서 배웁니다. 요걸 마지막으로 끝낼게요. 네. 파이썬은 이렇게 해도 돼요. 네. 이렇게 하고 나면 A에는 뭐가 들어가고 B에는 뭐가 들어갈까? 10, 20이. 예, 앞뒤에 순서대로 A, B가 10, 20이 돼요. 네. 그러면 이렇게 하면 어떻게 될까? A랑 B랑 A의 같아지. B 아, 값이 A랑 서로 하고 A의 값이 위치가 B에 들어가는 거 이제 아니에요? 두 가지다. A, B가 같아진다. 1번. 2번은 A, B 값이 바뀐다. 2번. 1번. 둘 다. 자, 그럼 그걸 설문조사를 해보겠습니다. A, B가 값이 같아진다. 박수. A, B 값이 바뀐다. 엄지척. 엄지척. 카메라가 없는 지금 실험해보면 반칙이네. 자, 엄지척 하나. 엄지척 어떻게 했지? 더보기에 엄지척 있어요. 더보기에 엄지척. 반응. 더보기 엄지척 있어요. 뭐야 안 되네. 방이 있다, 방이. 바로 반응 시간 지나면 좀- 사라져. 거북이 어딨지? 무기가 어딨지? 그 점점점 세 개. 쪽에 반응이 있고 화면 있었는데. 공유 있는데 아, 반응. 반응 있어서 야, 파이썬보다 엄지척이 더 힘드네. 반응 누르면 되는데 반응. 반응 누르면 돼 반응. 자, 값이 그렇죠. 같아진다. 박수. 값이 바뀐다. 엄지척. 엄지척? 엄지척. 말로 할게요. 방금 누구니? 경섭이었니? 아니요? 영진아, 엄지척 노래 불러봐. 아무도 엄지척 나한테 안 보이는 거니? 너희들이 안 하고 있는 거니? 아니 못해요 이거. 금방 사라져요. 알겠어요. 아, 금방 금방 사라져요? 눈으로 예, 그러면 정답은 두 값이 바뀝니다. 아이스. 음, 아, 음, 음. 자, 여기까지입니다. 뒷부분은 다음 주 화요일 날 할게요. 네. 자, 이제 채팅창으로 오셔서 네. 자, 꼭 하나씩만이라도. 광서야, 알았어. 화장실 다녀왔어. 질문이나 소감 적어주시기 바랍니다. 채팅창에. 소감. 네.